네, 안녕하세요. 내과 전문의 우창용입니다. 저도 이제 탈모나 또 두피 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.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탈모가 좀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것저것 공부해보고 좀 관리해보고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두피는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피부는 겉보기에도 나이가 들었네? 좀 뭐 거무접접해졌네? 뭐가 났네? 이런 게 좀 우리가 알기 쉽지만 두피는 뭐 미용실에 가 가지고 이제 미용사님이 머리가 좀 붉긋붉긋하네요. 뭐가 났네요." 라고 말해 주기 전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최근 한 연구를 보면요, 오히려 두피가 피부보다 더 빨리 나이 듣는다는, 노화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두피의 노화가 피부의 노화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요. 두피의 노화가 진행되면은 탄력이 떨어지고 실제 피부가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결국 이 얼굴에도 어떤 이 지지대의 역할을 좀 못 해주게 되면서 얼굴의 주름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악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두피의 노화는요, 단순히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어떤 몸의 염증과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 신체의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사실 두피를 신경 안 쓸 이유가 없는데요. 그리고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하죠. 제가 이 머리카락의 가치가 얼마인가 궁금해 가지고 쪼금 추정을 해 봤어요. 그랬는데 최소 1,400만 원 이상이거든요. 왜 그러냐면 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보니까요. 뭐 이제 모발 이식을 해 주는 어떤 업체에서 보통 단가가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3,000 모에 한 400에서 600만 원이에요. 그런데 이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요, 1 제곱 센티미터에 한 100모 정도 심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3,000모라고 한다면은 한 20cm 길이에 이 두께는 한 1.5cm, 딱 앞 라인 정도, 이거 하는데 한 400에서 600 정도가 드는 거고요. 최대 몇 모까지 심을 수 있냐? 그러면은 한 5,000에서 7,000모가 한계라고 해요. 근데 이 가격이 대략 한 1,400만 원인 거니까 사실 우리가 두피 관리를 하면은 최소한으로 이제 아낄 수 있는 돈이 1,400만 원 정도인 거고요. 그리고 사실 그 이상이죠. 이 모발 이식으로는 심을 수 있는 이 모발의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두피에 대한 항노화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, '내 두피가 나이 들고 있진 않나.'라고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신호들을 캐치하는 거예요. 그냥 지내다 보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그런데 아마 들으시면은, 왜냐면 저는 굉장히 느꼈거든요. 첫 번째가 바로 건조해지고요. 뾰루지 같은 염증이 자주 생겨요.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. 일단 나이가 들면서요, 또 두피가 좀 탄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 진피층의 이 혈관의 개수가 감소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을 타고 우리의 두피로 산소와 수분과 영양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피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건조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두피가 자꾸 건조해지다 보면은요, 이 각질이 생기고 비듬이 생겨요. 이 각질과 비듬이 생기다 보면은 간지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공을 막으면서 또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게 생깁니다. 그러면은 실제 이게 모낭염 같은 게 돼 가지고 자꾸 염증이 생기고 간지럽고 하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서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 정말 많고요. 저도 실제로 계절이 바뀌는 걸 저는 두피에 뭐가 나거나 머리가 간지러워지거나 이런 걸로 알 정도였어요.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요. 저도 어렸을 때도 항상 저는 '이 정도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이었을 거다.'라고 생각을 하며 지냈었는데요. 정말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게 저한테 좀 체감이 되거든요. 그때부터 저도 좀 더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, 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헤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두피가 나이 들고 노화가 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예요. 우리가 우리의 두피 상태를 계속 우리 육안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우리 두피가 점점 안 좋아지고 노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로 우리의 모발이 가늘어지진 않는지, 쉽게 빠지진 않는지, 볼륨감이 줄어들진 않는지, 스타일링이 좀 어렵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뭔가 볼륨감도 잘 살고 스타일링이 쉬웠었는데 이게 뭔가 좀 머리가 착 가라앉는 것 같고 뭔가 이 거울 속에 내가 좀 볼품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텐데, 그게 단순 머리카락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 두피의 노화와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
네,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. 우리의 이 소중한 모발 안에는요, 정말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고요. 이 혈관도 정말 촘촘하게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 혈관의 개수가 감소하고 피지선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비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히고 염증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두피의 노화에는요, 크게 4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요, 2 가지. 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란 요소가 있어요.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? 우리의 몸에서는요, 산화시키려는 작용과 이거를 좀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항상 있어요. 이거 2 개는 필요합니다. 우리 몸에 원래 필요한 거예요.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산화 스트레스의 작용이 너무 세져 버리면요, 이게 우리의 세포들에 손상을 줘요. 이게 우리 두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, 특히 어떤 것 때문에 더 악화가 되냐면, 물론 나이 듦도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이나 자외선 같은 것들이요, 두피에서도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DNA에 손상도 주고요, 지질을 과산화시키기도 하고 이 단백질의 변형을 시키기도 하죠. 그리고 염증과 어떤 머리카락의 색, 그리고 머리카락의 두께, 이런 것들을 모두 변형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. 두 번째로는 염증이 있는데요. 이거는 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해요. 우리가 그냥 뭐 가다 음료 마시고 초가공식품 먹고 과자 먹고 좀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것들,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외형 그냥 그 겉보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. 그 기전이 바로 이 염증이에요. 이런 어떤 비만하거나 초가공식품을 먹는 것, 너무나 많은 이 혈당을 올리는 물질들을 먹는 것, 그리고 내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것,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피의 어떤 염증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두피를 노화시키는 기전을 갖는 거죠. 그리고 각질 같은 게 우리 두피에 쌓이잖아요. 그래서 뾰루지 같은 게 자꾸 나요. 저도 계절이 바뀔 때, 특히 가을 같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지는 게 느껴져요. 그게 이쪽에서 그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게 생기고요. 그러면은 감염이 실제로 생겨요. 실제 균에 감염이 되는 분들이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감염이, 염증이 지속되면서 정말 이 불 때문에 숲이 타는 것처럼 이 어떤 두피 상태가 황폐화가 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주로 두피를 더 빠르게 노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,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요,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게 우리의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피가 너무 건조하고, 정말 저는 원래 피부도 건조하거든요. 피부도 건조해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한 3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항상 보습제를 특히 가을 이후부터는 발라 줘야만 내가 간지럽지 않고 피부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게 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. 그런데 이거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건조, 그 이후에 어떤 이렇게 간지러워서 긁게 되고 손상이 있고 염증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요. 이게 피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두피에도 저는 생겼던 거죠. 정말 20대 후반 30대 이후부터 특히 건조해지는 계절이 되면은 피부는 이제 보습제를 바르니까 괜찮았는데 항상 두피가 간지럽고, 이 계절만 되면은 굉장히 두피에 어떤 그 뭔가 모낭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는 걸 반복해서 경험을 했어요. 그런데 항상 얼굴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좋은 어떤 화장품이나 보습제를 바르면서 두피에는 그런 걸 할 생각을 저도 못 했던 거죠. 그러다가 이게 너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, 실제로.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두피에도 이런 케미컬들을 잘 씻어내고 더 좋은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이 있을 수 있고,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, 그때부터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조금 더 나은 두피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두피의 노화가 특히 이렇게 건조해지는 계절에 굉장히 심해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은 두피의 상태가 확실히 개선이 되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런 노화된 상태가 오히려 역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요.